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추가 파워가 어느 정도가 될지 점검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로 챙겨왔고요. 증권가에 정말 좋은 뷰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갔다가 쉬었을 때 이수페타시스의 악재로 쉰 것은 아니었고 잠시 수급에 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좀 올라가려는 시도. 이유는 분명히 또 나오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목마르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반도체 내에서 이수페타시스만큼은 일군으로서 놓고 계속 달려간다라는 우리의 시나리오는 유효할지 송태영 과장님 점검해 주시죠. 주가로서 이미 보여주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상단보다는 중하단 정도에 조금 더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단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반도체라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보다도 선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에이지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를 보게 되면은 물론 엔비디아향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구글 관련돼서 TPU향 관련된 물량이 계속적으로 중국 팹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3분기 때 가장 에이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800G 이더넷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시장이 더욱더 개화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이제 기판을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에 대한 실적은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되게 될 텐데 하나는 가동률이 되게 될 거고 하나는 이제 ASP가 되게 될 거예요. AS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걸 텐데 나머지 하나의 가동률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지금 채워주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이런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 자체가 70에서 한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순수하게 100%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동률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매출에 대해서는 상단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라인에 대해서도 효율화를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 관련돼서 스케줄에 대한 측면 자체가 2027년도까지 지금 대비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AI 관련된 이 서버에 대한 증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모멘텀 때문에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또 중요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율이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해지게 될 거거든요. 그 수율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에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현재 수율이 80% 중반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90%까지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얼마만큼이나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겠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 섹터 내에 있어서는 분명 1군으로서에 대한 자리매김은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거에 있어서도 일단은 그렇다라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이수페타시스가 지금부터 올라가면서에 대한 폭발적인 수익이 나올 것인가?
이런 두 가지의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한테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 혹은 움직임은 조금 더 단단하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는 거지, 지금부터 뭐 여기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게 되면서 30, 50% 뭐 이 정도를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단하게 10에서 20%를 내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단하다라는 것은 가동률적인 측면 그리고 공급 단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 좀 뒷받침되는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를 품는다면 이스페타시스의 우상향은 사실 설계가 가능한 부분인 거다. 그러면 사실 안전한 자리에 있어서의 욕심을 이스페타시스는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8월 말이었죠. 6만 원 하회했을 때가 정말 기회였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알게 합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여기서의 부침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고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자리도 좀 예쁘게 보시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반도체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주식이긴 한데요.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신고가 찍었고, 뭐 여기서 업사이드 어디까지 보냐 봤을 때는 저는 단기로도 한 20% 이상은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는 당연히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면은 여기서 반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리포트들이 여러 개 나오긴 했는데, 뭐 외국계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쇼티지 거기에 이런 게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걸 거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뭐 ASP 가격 상승, 네, ASP 상승까지 같이 이루어질 거로 보여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 또한 저 말씀하신 대로 흠잡을 데 없이 예쁘게 가고 있는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차트 모양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SNS텍이나 뭐 이런 잘 가는 종목들 비슷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얘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저는 에이직 하면은 같이 볼 수 있는 두산도 같이 보고 있고요. 최근 큰 이슈 없이 좀 조정이 셌었던, 뭐 오늘 뭐 하이닉스 납품 이런 보도도 나왔었던 이오테크닉스도 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또 한미 반도체랑 이슈가 많았었던 뭐 하나비전 이런 쪽도 다시금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씩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어서 좀 눌려 있었던 게 좀 위로 풀리지 않을까 해서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내에서 좀 일군으로 세팅 가능한 종목군이 다시 또 정고 잡으러 가는 방향을 기대하면서 일부 후보를 잘 선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페타시스는 탄탄하게 지금도 예쁜 자리로서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두 분의 의견 공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조선 기자재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카본으로 살펴볼게요. 원래 이 시간에 동성화인텍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해 놓고 보면 계속 우상향 기조 맞습니다. 한국카본은 조선 기자재주 내에서도 이제 본행제단 동성화이텍과 함께 여러분 분류가 되어 계실 텐데 요즘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끊어내야 하나라는 고민을 무쓸모 고민으로 만들어버리는 최근의 이슈와 수급과 재료와 여러 가지 주가 움직임입니다. 조선주는 지금도 유효할까요? 뭘 사도요? 송태영 과장님? 뭘 사도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국카본이라든지 아니면 동성화인텍 이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LNG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진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흉분될 만큼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직은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을 보였을 때에는 충분히 접근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본하고 동성하이텍 중심으로서 사실 강한 상승세가 보이게 되고 그 외에 다른 LNG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LNG 관련돼서 조선 기자재의 킥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 외적인 부분에 위치를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쪽에 대한 이러한 쏠림, 수급에 대한 유입 이런 부분이 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에서에 대한 LNG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에 대한 부분이 9월달 중순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됐을 경우가 아마도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강한 수급의 유입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LNG 관련된 기업이라면 충분히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게 될 텐데 그런 포인트들에 앞서서 일단은 가져가는 것이 보다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카본하고 동성화이텍이 조금 더 많이 오르게 되고 예를 들어서 태강이라든지 성강밴드라든지 아니면 S&T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한택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은 비교적 슬로우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서 오늘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오늘에 대한 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본이나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때의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맞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카본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양봉과 음봉에 대한 거래량을 보게 됐을 때에는 늘 양봉이 기록을 했을 때가 거래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더 우위를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추세가 아직까지는 크게는 훼손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에 대한 하루 이틀 정도에 대한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기 충분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봉식 매수 전략, 그리고 오늘 안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 차라리 신규 매수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안 움직인 쪽에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노린다면 그날 움직이는 종목에 붙지 말자는 의견으로 조선주를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LNG 쪽 키워드 품고 있는 한국카본 이야기 중입니다. 뭐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한국카본도 그렇고 계속 차트가 진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뭐 입장표가 이제 어디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차트이긴 한데요. 지금은 딱 추세 대응이 맞을까요? 기술적으로요, 대표님? 네, 차트 수급으로 봤을 때는 네. 쉽게 안 빠질 거로 보이긴 하고요. 그쵸. 단기선들도 큰 조정 없이 무리 없이 잘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뭐 손절 라인 한 10% 내외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듯 해서 저는 괜찮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 자체가 이렇게 뭐 큰 조정이 있지 않는 이상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적 면에서도 뭐 경쟁사 동선 하이텍 대비해서 뭐 한동안 증여 이슈 등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주가가 뭐 그게 끝나자 이제 우상향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LNG 사이클에서 특별히 우려될 만한 점이 없긴 해서 긍정 플레이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차트상 봤을 때 뭐 앞으로 이제 화끈하게 올라갈 일은 크게 없어 보여서 트레이딩이 좀 잦은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지겹거나 오히려 되려 물릴 수도 있는 종목일 것 같아서 그냥 매수해놓고 홀딩하는 분들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H중공, 뭐 세준중공 이런 엄청 핫하죠. 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풍력 관련주로만 다들 알고 계신데 뭐 군함, 뭐 특수선, 그리고 MRO 쪽으로도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조약, 그쵸. 한미 조선업 프로젝트인 마스가로도 MRO 유지 보수 쪽도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긴 해서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좀 볼 수 있을 만한 대안 종목군까지 언급 주셨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에서 드러나는 성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위로 아래로의 변동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것보다 사서
들고 있으면서 얻어지는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국화보는 종목의 특성을 잘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그렇다면 긍정으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한번 볼까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싶기는 합니다. 반도체 뭐 시원하게 올랐나? 여기서 또 의문 제시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 그리고 의료 AI 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시각이 잡히는 건가 점검이 필요한 구간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한 번 갈 때 잘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나 진짜 갈게라고 말하고 안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수급 유입인지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돌다리를 두들려 봐야 하는 소프트웨어주일까요? 일단은 한번 사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확률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다가 그것이 다시 이 되돌림이 나오는 현상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돼서도 소프트웨어 업체 자체가 사실 6월달 초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사실상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조금은 밀리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은 분위기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 이런 부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AI 관련돼서 빠르지는 않지만 단단하게 이것을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에이전트 관련돼서 23일 날 이제 이 행사를 펼치게 되고 그 관련돼서 카카오톡의 이 AI를 접목하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좋은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기대감을 일부 확률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확률 자체는 지금의 다른 이 섹터들 대비했을 때보다는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만약 한글과 컴퓨터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는 물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LG 관련돼서 같이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테고 소버린 AI 관련돼서 늘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워드를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이 정부 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으로서 하나를 키우게 된다면 결국은 한글과 컴퓨터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지금 LG의 컨소시엄에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더욱더 정부 정책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같은 궤를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내가 부담 없는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면 지금 한글과 컴퓨터를 사봤다가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움직임이 뜨뜻미지근을 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으로서 오늘 시가를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손절 로스 대응이 바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네이버도 얘기해 주셨는데 딱 한글과 컴퓨터 차트 보자마자 네이버 차트 떠올랐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움직였을 때도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다시 돌려 세우는 그 구간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종목에서 뭐 고를 필요 없이 그냥 한글과 컴퓨터 개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이제 AI의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대장격의 종목군들이 사실 좋은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사실상 그 안에 이 밑에 단에 있는 하위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추세를 지금 이루고 가기보다는 지금 추세를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 안에 있는 하위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는 이 모멘텀에 의해서 강하게 올 수는 있지만
또한 그 다음 날에는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수급이 훨씬 더 좋았다라면 더욱더 많은 업체군들이 이 관련돼서 움직임들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사실상 하위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봤자 한 5에서 6% 정도 움직였다? 그것 자체는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 관련돼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간을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는 수급은 증권가발 리포트 영향 또한 있습니다. 정부 AI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공공기관에서는 또 한글 관련한 그런 문서들을 쓸 테니까요. 챙겨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한번 이렇게 앞에 3 만들고 올라올 때 확률은 반반인 것 같거든요.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재료적 가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재료적 가치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면에서 오늘 좀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싶네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뭐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 하드웨어 쪽은 좋은데 소프트웨어 쪽은 좀 대부분 모양도 비슷하고요. 좀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쵸. 역배열이 계속되다가 최근 이제 저점 통과하고 오늘 윗골이 그리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큰 양봉이 나왔으면은 오히려 들어갈 법해 보이기도 한데, 그러기엔 또 모멘텀도 좀 약한 모습이긴 해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 보여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요새 장이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아직 뭐 섹터 쪽에 뭐 순환매 이런 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주도주 그런 면에, 그런 쪽에 움직임이 더 강한 것 같아서 당장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 뭐 내일도 오르고 뭐 3거래일 연속 계속 양봉 나온다고 하면은 한 28,000원 뚫을 수 있는지 한 1차 테스트 구간으로 삼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아직은 비중을 크게 시키보다는 좀 봐가면서 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관심 종목으로 주시는 잘 해야겠네요, 이 종목을. 그렇죠. 예.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예. 관심 종목에 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에는 두고 분할 관점으로는 지켜보는 것으로 두 분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태양광 쪽으로 넘어갑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에너지 쪽이 이제 환경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그간 환경부는 그냥 너네 규제만 하는 부서 아니야 였다가 이제 본격적인 동력을 에너지단이라든지 기후단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좀 더 키를 잡겠다라는 포석이 깔려 있는 건데요. 원전은 산자부 쪽에 남는다라고 하죠. 그쪽은 워낙 통상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이제 태양광 쪽으로서 정책적인 바람이 불까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때가 좋았던 게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잘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태양광 얘기는 참 많이 했었는데 한화솔루션 이야기 나오고 좀 조용해졌잖아요. 지금 구간은 그럼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 부축일까요? 조심스러워요, 사실. 네. 저번에도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현대 에너지솔루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보게 되면 지금과 크게는 다르지 않은 네. 논리예요. 국내에 있어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타고,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중국에 대한 규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생산 억제에 따라서 가격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 관련돼서 주가가 그 다음에 약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도 많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따라 붙어 볼 만한 이러한 이제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 모멘텀 자체가 새롭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이나 이번에 파괴력을 줄 수 있을지가 조금의 의문을 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그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했다가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잘 적극적으로 붙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진짜 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이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라면은 그냥 관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제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현대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OCI 홀딩스라든지 이런 일부의 종목들이 조금의 움직임들이 좀 잘 나온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여기서에 대한 트리거 그리고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게 하나솔루션일 텐데 하나솔루션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테마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굳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내가 아리까리한 건 살짝 피해가겠다라는 심정에서 지금은 긍정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관망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긍정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하단부다. 뭐 이렇게 정리가 네.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랐다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유진 부장님 완전 돌파해야 추세 만들 거니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긴 하겠네요. 그쵸. 오늘 5일 연속 양봉이긴 한데, 그쵸.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 중이긴 해서 만약에 이 매물대를 뚫으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쵸. OCI 홀딩스가 먼저 좀 세게 붙긴 했었는데, 그쵸. 오늘 뭐 이유는 있죠. 뭐 태양광에서 뭐 중국산 배제, 그리고 중국 내 뭐 구조조정 이런 이슈까지 영향 미쳐서 오늘 관련주들 좀 올라가는 건데, 다만 신재생 정책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좀 빅저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뭐 탈중국 이슈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탄력도는 좀 약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나마 국내 쪽에서 이제 뭐 풍력 쪽 사업이 재개되고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SK 이터닉스나 메리스 마린 솔루션, 뭐 해양 해저 케이블 뭐 이런 쪽에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국 태양광 쪽 구조조정 효과랑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쵸 미국 관련주도 많이 올랐듯이 실적은 우상향할 거로 보여서 주가도 뭐 크게 여기서 많이 조정받았고 상대적으로 크게 뭐 신재생 애들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한 실적 올라가면서 비슷한 그림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노린다고 한다면 타이밍적으로 그 단가 싸움이 좀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두 분의 의견은 긍정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까지 저희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고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좋게 평가하는 종목들이 조금 튀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이전에 5월 달에 한번 움직였었어요. 그때도 그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레벨업을 시켰거든요. 박스 레벨업을 시켰는데 최근에도 그 박스권 구간에서 문 닫는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이번에 갔었던 것은 이제 덴탈 사업과 함께 뭐 봉합사 사업 고성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눈길을 줘도 괜찮은가를 점검받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네. 사실 요 근래 이런 개별주들 위주로서 실적이 조금 받쳐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더욱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메타바이오메드가 사실상 지금까지 많은 이러한 좋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는 못 움직였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이 약간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약간 지수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종목군들로에 대한 이 수급의 이동은 더욱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하루에 하나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타바이오메드라면 금요일 날은 LNC바이오가 그랬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이제 증권사가 주목을 하게 되고 관련돼서 계속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오스테오닉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이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게 될 거고, 그 부각에 있어서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종목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추격 매수로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들어가게 됐을 때 단순하게 중간중간 끊어먹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세가 훼손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게 되게 된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생각보다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일단 적어놓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매매도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의견과 함께 최근에 추세 만들고 있는 종목군 선례가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타바이오메드는 이렇게 거래 터진 날 들어가서 추세를 좀 보는 것까지는 한번 흐름을 지켜보자 의견으로 매수 정리되고요. 궁금합니다. 진짜 그간에 올랐다 내렸다의 그 틀이 명확했던 종목이 메타바이오메드였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레벨업을 시켜나갔긴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내에서의 플레이로만 우린 제한적으로 생각할까의 고민이었는데 추세 얘기 나왔거든요. 신유진 부장님께서는요? 그렇죠. 일단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예. 이게 주요 매물대를 뚫고 거래량도 세게 붙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 패턴을 보면은 좀 이렇게 올랐다 조정 나왔다 네. 가는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오늘 바로 동참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실적 추정을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한 8배 정도에 불과해서, 이 실적 추정이 맞다고 한다면 진입해도 무리 없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산다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 사기보다는 저는 조정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종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펀더적 측면에서 너무 좋으니 그때 들어가 보자는 열려 있다로 메타바이오메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